너무 좋아서 두 개나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이유 와이바입니다. 제가 이 오즈모 포켓3로 근 10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구매를 했는데요. 이 고민의 시간이 사치였을 정도로 너무나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고, 이 고민이 정말 무색하게도 가격은 요지 부동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는 거죠. 이제라도 뒷북치는 만큼 한 대 사고 또 한 대 사서 제대로 뒷북치고 있는데요. 브이로그도 여행 유튜버도 아닌 내가 소비하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를 풀어내는 이런 채널에도 괜찮은지 충분한지 아쉬운 점은 없는지 싹 다 풀어드릴게요. 그에 앞서서 이 가격과 구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그런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요즘에 보면은 거의 다 크리에이터 콤보팩으로 구매를 많이들 하시고 그런 쪽으로 여론이 흘러가고 있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제가 써보니까 근데 반드시 크리에이터 콤보로 들어올 필요는 없더라고요. 이 콤보팩이 이제 쿠팡가 기준으로 83에서 84만 원 정도인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단품에다가 조금 더 가는 게 몇 가지 더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파우치도 제공이 되고, 이 안에 미니 삼각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탑재된 요거 많이들 요거 때문에 이제 들어오시죠. 배터리 핸들과 그다음에 이제 광각 렌즈가 있고요. 마이크가 이제 추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품 같은 경우는 64만 원대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결국에 19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 배터리 핸들을 따로 사면 7만 원대로 구매를 할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만 원에서 2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나서 마이크도 따져보면 요번에 이제 미니 마이크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것도 단품가 기준으로 5만 원대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모든 걸 제대로 활용할 게 아니라면 결국 단품을 사고 따로 추가로 구매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여론에 휩쓸려서 처음으로 샀을 때는 콤보팩, 이 콤보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정말 쓰다 보니까 일단은 이 삼각대를 전혀 안 씁니다. 요즘에 쿠팡에 검색해 보면은 이런 실리콘 소재가 몇천 원에 파는데 요게 저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요쪽에 이제 구멍도 있어서 C타입 연결할 수 있게 딱 구멍을 만들어 놨고, 이런 식으로 꼽아만 주면은 삼각대 기능 잘 서 있죠. 더 편하죠. 심지어 여기에다가 저는 주로 이제 지금 앞에 찍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인스타360 셀피 스틱에 이렇게 딱 연결을 해서 스탠드 형식으로 찍다 보니까 더없이 이거는 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핸들 같은 경우도 좀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야외에서 장시간 찍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용하게 어느 정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보통 실내에서 찍는 편이고 길어봤자 1시간을 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충전줄 연결해서, 이게 고속 충전도 되다 보니까 충분히 빠르게 충전이 되고요. 심지어 얘가 이제 배터리 용량이 한 960mAh인데 요즘에 미니 보조 배터리, 이제 이 똥구멍에 꼽는 그 아래쪽에 꼽는 것들 보면은 한 2, 3만 원대면 4천에서 5천 정도 용량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이크 같은 경우도 콤보팩을 구매하면 큰 게 가요. 근데 저는 이번에 미니 마이크를 따로 돈을 주고 샀습니다. 왜냐면 그 큰 마이크 같은 경우 너무 좋은데 위에 털구생이까지 있지, 잘 차려놓은 옷차림새에 약간 객식구가 끼는 느낌이라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오즈모 포켓3에만 연결해서 쓰실 분들 같은 경우는 딱 단품만 사면 되기 때문에 송신기가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만 원대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한 대를 사고 또 한 대를 더 산 가장 큰 궁극적인 이유는 너무 쉬운 사용감에 그에 어울리지 않은 완벽한 결과물 때문이었어요. 어려울 게 없어요. 전원을 켠다, 화면을 돌린다. 얼굴 찍고 싶으면 이렇게 전환해서 뭐 얼굴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얼굴이 보기 싫다 하면은 다시 한번 전환해서 화면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 그리고 빨간 버튼 누르면 촬영이 시작되는 거고요. 카메라가 좀 딴짓을 한다 싶으면 조이스틱 버튼 2번만 누르면 정방향으로 돌아오고요. 셀카 이제 모드에서 좀 내 얼굴을 따라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딱 클릭해줬을 때 이런 식으로 초록 버튼이 켜지면 내 얼굴을 따라오게 되고요. 좀 그만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싶을 땐 다시 한번 눌러서 노란색으로 맞춰주면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쉽죠.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카메라들 보면 노출, 화이트 밸런스 흔히 만져야 되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모두 여기서 이제 오토 모드 상태로 딱 두면요, 최악의 환경이 아니고서야는 정말 저녁에 찍었는데도 만족스러울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얼굴도요, 오즈모 포켓3 다른 걸로 또 찍고 있는 건데, 제가 앞선 두 영상부터는 그간 갤럭시로 찍어 오다가 이제 오즈모 포켓3로 바꿨는데 조금 더 볼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뻐질 수 있습니다. 이 오즈모 포켓3 전용 이제 DJI 이제 앱이 있는데 요걸로 뷰티 모드를 쓸 수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요걸 굳이 씌우지 않더라도, 번거롭게 씌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색감 같은 경우도 후작업, 후보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충분히 밝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연출이 되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직전에 급발진해가지고 액션 프로 5를 막 사버렸는데 바로 당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을 잡을 때 이런 목적을 가진 분들에게는 유용할 수밖에 없지만, 저처럼 인물 위주로 촬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얼굴에 짜부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확실히 이 오즈모 포켓3의 20mm 화각이 가장 만족스럽더라고요. 근데 또 친구 말로는 얼굴이 이제 길거나 살이 없는 경우에는 좀 더 길게 나오는 케이스가 오즈모 포켓3에서 있다고 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꼭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정말 감명받은 부분이 이 친구의 센서 크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즈모 포켓3를 쓰면서 느꼈던 게, 아, 카메라에서 이래서 센서 크기가 중요하구나, 이걸 이번에 깨달았는데, 스마트폰보다 작은 체구를 가졌지만 더 큰 센서를 가진 이 오즈모 포켓3, 무려 1인치 센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얼굴이든 뭐든 뭘 찍어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하더라고요. 정말 이걸 쓰면 쓸수록, 찍으면 찍을수록 아이폰 프로 맥스 이거 필요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물론 제가 이제 인서트를 찍을 때 보통 2배줌을 기본으로 해서 3배줌, 많게는 5배줌까지 활용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친구가 이제 2배줌까지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2배줌, 손이 커가지고 이 터치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줌이 좀 불편하긴 한데 2배줌까지밖에 없어서 뭐 다행이면 다행이고 아쉬우면 아쉬운데, 좀 더 만약에 사물을 찍는 데 있어서 찌그러짐을 원하지 않는다면 역시나 2배줌이, 사실 이런 것들 찍을 때 2배줌이 최고긴 하죠. 나름 뭘 가져와도 정말 아웃포커싱 이런 것도 잘 되고요, 잘 찍어요. 한 가지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건 초근접, 이 접사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를 딱 켜보면은 이런 접사 버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도 찍을 수가 있는데, 이 오즈모 포켓3 같은 경우는 20cm 정도 거리를 벌려줘야 그때부터 초점이 활성화돼서 이런 점은 또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크기 덕분에 제가 저녁 시간에도 계속해서 찍어봤는데, 야, 색 보정을 안 했는데도 훌륭하더라고요. 갤럭시 폴드랑 제가 또 비교해서 찍어봤거든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짐벌이다 보니까 저처럼 스마트폰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걸 쓰다가 오즈모 포켓3로 넘어오게 되는 순간, 나 여기서 이렇게 찍었는데 뭔가 내 의지와 다르게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이놈이 안 듣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나름 이 제품을 또 쓰다 보면요, 물론 제가 다른 짐벌을 써보진 않아서 비교는 못하겠지만 나름 잽싸요. 그래서 그냥 좌에서 우로 이렇게 찍어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어도 잘 담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가장 재미난 포인트가 저는 바로 액세서리였는데요. 쿠팡에다가 오즈모 포켓3 액세서리만 딱 검색해 보면요, 어지간한 건 전부 다 뜨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쓸만한 것들 몇 가지를 구매를 해봤는데, 뭐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실리콘 같은 경우도 거치대 용도로 너무나 좋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실 이런 케이스들도 요즘에 정말 많이 구매를 하시죠. 그래서 요것들도 간지용으로 훌륭하다는 거. 근데 저는 요 친구들보다도 가장 제가 이제 만족하면서 지금 즐겨 쓰고 있는 게 요거예요. 마그네틱. 이야, 요즘에 제가 이제 맥세이프에 빠져버려가지고 자석만 보면 막 환장을 하는데, 딱 이렇게 옷만 입혀준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또 활용이 가능하냐면, 요때는 이제 핸들을 빼주셔야 활용도가 좀 높아지거든요. 이런 각도로 찍는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의 킥은 역시나 자석에 있죠. 그래서 원하는 부분에 자석 패드만 딱 붙여놓고, 아니면 자석이 있는 공간이 있으면 붙이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옆모습도 찍을 수 있고요. 페이스 트랙을 켜두면 정면도 당연히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찍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요리 컨텐츠도 저는 정말 좋겠는 게, 얘가 주방에서 가스후드에 딱 붙다 보니까 이런 항공샷 촬영도 가능하고요. 냉장고에다 붙지, 자석만 있으면 싹 다 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기 또 천장에다가 붙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느낀 그 MG 감성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이제 요거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제 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넓은 화면으로 이제 보는 용도인데 휴대폰 대신에 보조 배터리를 꼽아도 괜찮겠더라고요. 활용성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문제가 뭐냐면 비용이에요. 결국에는 뭐 따지다 보면 100만 원 가까이 들다 보니까 요게 조금 마지막으로 저는 그 촬영 시간도 꽤나 박수를 좀 칭찬을 하고 싶었는데요. 4K 뭐 30프레임으로 딱 찍었을 때 1시간 거뜬히 촬영이 되더라고요. 약간의 이제 발열이 발생을 하지만 4K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다음 버전이 나왔을 때 좀 이런 점은 개선했으면 좋겠다가 바로 세로 모드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릴스 쇼츠 많이 찍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세로 모드로 돌리게 됐을 때 가로의 기존 모드를 크롭해서 만드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최대가 3K예요. 물론 꼼수를 해가지고 가로 상태로 이렇게 뒤집어서 찍으면 찍을 수 있지만 이건 남이 찍어줄 때의 문제고 사실 혼자 찍을 수 없다는 거. 그럼에도 뭐 가로 영상을 주로 찍는 저로서는 충분히 만족하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데요. 저처럼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싶은 욕구와 욕심, 욕망이 있다면 저는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굳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어도 소중한 일상의 기록을 좀 담고 싶은 분들에게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와이바이, 바이바이.